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언어드림입니다. 자녀의 조기 유학을 고려하시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열의 9분, 8분, 9분들은 아마 이제 자녀가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조금은 단순한 그런 생각에서 이제 시작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장기간의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서 조기 유학을 고려하시는 분들보단 이런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거나 가족여행을 다녀왔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회로 영어의 중요성을 이제 부모님이 깨닫는 순간 내 아이가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조기 유학을 고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영어를 배워야 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저도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영어를 학습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국적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캐나다이기도 하지만 이게 영어 공부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근데 영어를 잘한다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어 실력에 대해서 또 자신감이 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 생활 속에서 영어 잘한다. 그런 내 아이가 그렇게 됐으면 이제 하는 바람이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좀 극단적인 예일지도 모르지만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초등학교 한 4, 5, 6학년 3년 동안을 영어권 국가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거죠. 초등학교 4, 5, 6학년 시절, 물론 이제 북미 기준으로는 5학년까지 초등학교고 6학년부터 중학교 과정이 되는 곳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한국 분들 기준으로 4, 5, 6학년 이 3년 동안을 영어권 국가에서 학교를 다닌 친구와, 또 다른 한 경우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순수한 국내파로서 고등학교 생활까지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럼 만 19이 되겠죠. 만 19. 이제 한국도 그냥 그 만 나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쓰기로 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테니까 만 나이로 만 19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영어권 국가로 유학을 갔다고 치자고요. 그럼 북미로 그냥 생각해가지고 대학교 과정 4년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 통상적으로 전공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보통 북미 기준으로 한 2년 정도죠. 그럼 2년의 대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박사 과정 최소 3년부터 이제 플러스잖아요. 전공에 따라서. 그럼 그렇게 한 10년을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두 학생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나이가 다르긴 하지만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이제 영어권 국가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를 익힌 친구와 3년입니다. 기억하시죠?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하고 순수한 국내파로서 그냥 대학교 4학년, 대학원 2학년, 박사과정 3년 플러스해서 한 10년을 이제 북미에서 그냥 미국이라고 할까요? 우리 편하게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미국이니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영어가 좋을까요? 당연히 이건 비교할 가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대학교에서 그리고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서 배운 영어가 굉장히 수준이 높겠죠. 기본적으로 학문을 할 때도 대학교 수준의 영어랑 초등학교 4, 5, 6학년의 영어랑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단순 비교만 해도 어휘 자체나 보는 책 자체나 공부하는 책 자체나 정말로 다르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는 초등학교 때 3년을 있었던 이 친구가 그냥 그 이후에 다시 한국에 온다는 가정하에 다시는 영어권 국가의 체류를 이제 더 이상 안 한다는 전제하에도 이 초등학교 3년 미국에서, 그러니까 북미에서 영어권 국가에서 학교를 다닌 친구가 영어를 훨씬 편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사용하는 어휘나 문장의 수준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 학생이 그 이후에 어떻게 공부했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지만 그냥
정말 단순하게 초등학교 3년만 4, 5, 6학년을 거기서 다녔다는 전제하에 그것만 하더라도 이 친구의 영어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간 10년간 북미에서 공부한 후자의 분보다 훨씬 더 영어가 자연스럽습니다. 일단 한국 분들이 느낄 때 발음, 그리고 영어가 바로 튀어나오는 그 순발력이 훨씬 더, 그러니까 스스로 영어가 조금 더 편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한국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 대학교 공부를 한 분이 영어를 좀 더 소위 말하는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고급, 소위 말하는 어려운 어휘나 어려운 문장을 써가지고 영어를 구사할 수는 당연히 이 후자분이 유리할 겁니다. 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편하게 생활 속에서 영어를 구사하는 거는 전자의 학생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배울 때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적기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뭐 어떤 이론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뭐 교육학에서 나오는 그 외국어를 습득할 때 중요한 시기, 그런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수없이 많은 정말 학생들을 그리고 성인들을 영어 교육 분야에 오래 있으면서 많이 봅니다. 뭐 꼭 학생분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영어 강사들, 그리고 해외에서 생활하는 이민자들, 뭐 해외에서 취업을 하는 다양한 뭐 유학을 하는 정말 다양한 분들을 수없이 많이 수십 년간 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분들도 한두 분 계실 수 있습니다. 뭐 한두 분보단 더 계시겠죠. 하지만 굉장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어린 시절, 즉 외국어를 습득이 정말 원활한 시기에 그렇게 외국어를 픽업한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도 영어를 정말 편안하게 구사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잘 뭐 한국에서도 관리가 된다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본인 스스로 영어의 중요성을 알고 계속 자기의 그 실력을 계속 향상시킨다면 정말로 뭐 더 이 후자보다 대학원 공부, 박사 공부를 한 분보다도 훨씬 더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 분들이 영어를 어려워하는 게 이게 자연스럽게 안 나오는 거거든요. 뭔가 영어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우리 성인이 돼서 뭐 일상생활 속에서도 영어를 쓰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의도 참여해야 되고 뭐 자기의 직업에 따라서 세미나나 각종 이런 회의에도 참석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행사들에 참석할 때 자기 스스로 말을 해야 될 기회들이 많습니다. 발표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뭐 업무적으로나 뭐 어떤 경우에나 우리 그런 경우에 이 성인이 돼서 적어도 이제 고등학교 이후만 돼도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이후만 돼도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거의 성인 학습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영어를 습득하는 그 속도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요. 대학생보다는 조금 더 몇 년 일찍 하는 거는 분명히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이 초등학교 시절, 초등학교 제가 말씀드린 4, 5, 6학년 이 시기에 배우는 그 픽업하는 언어를 습득하는 속도랑은 정말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4, 5학년 때가 월등히 빠릅니다. 월등히 빠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4, 5, 6학년, 굳이 초등학교 1, 2, 3학년도 있고 뭐 하지만 4, 5, 6학년을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초등학교, 한국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의 나이가 되면 뭐 7살, 8살, 9살, 한 10살 정도잖아요. 만 10살 정도 되면 이제 모국어 수준이 탄탄해집니다. 그러니까 모국어 수준이 탄탄해지기 때문에 또 외국어도 더 어떻게 보면 습득할 때 플러스가 되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뭐 1학년 학생보단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한국어 어휘도 좋고 한국어 능력이 좀 더 탄탄하기 때문에 영어를 배울 때도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어에 대한 자연스러움,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외국어를 배울 때. 한국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네? 뭐 한국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말하기. 쉽게 말하기잖아요. 말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안 나오니까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배워야 될 시기에 외국어를 배우면 그게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내가 회의 때, 내가 내 발표를 할 때 내가 자연스럽게 막 말하고 싶은데 나는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자연스러움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요. 그거를 영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더 느낍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말한 후자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는 어떻게 보면 또 제 아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분야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의 학생들과 성인 학습자들과 말씀드린 대로 정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괜히 조기 유학을 그렇게 관심 갖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조기 유학이 누구에게나 다 가능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기 유학을 갈 수 있는 아이들은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선택받은 혜택을 누리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이것도 알아두세요. 조기 유학을 나와도 정말로 잘 준비하고 또 잘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조기 유학이 되는 것도 또한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같은 영어권에 있어도 오히려 기간을 더 오래 있어도 이게 그 시기가 맞지 않으면 영어적인 그런 자연스러움과 언어로서의 편안함은 성인 학습자가 갖기는 참 어렵다. 그러니까 평생을 어떻게 보면 영어가 잘 할 수는 있더라도 남들이 볼 때 와 정말 영어를 잘하시네요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는 계속 그 압박감을 이겨내야 되는 게 성인이 돼서 영어를 배우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절대 극복하지 못할 하나의 업이죠. 그걸 계속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 중에 내 자녀는 그런 거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에서 또 조기 유학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누군가에게는 그걸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씨앗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